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몸빵 투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온몸이 두들겨 맞는 듯한 느낌. 오전엔 괜찮았잖아요. 플러스도 났었죠. 회복되는 듯 했잖아요. 네. 오는 또 말짱 또 그거대. 파란 봉이 거의 대부분 빨간 봉을 장악하고 있는 종목, 오르는 종목수와 내린 종목수. 압도적으로 내린 종목수가 많았죠. 그러니까 빨간색 보기 힘드네. 하늘이 빨개졌으면 좋겠다. 진짜. 오늘 연이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도 오늘은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저께 한 3, 4천억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2,6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무사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바닥 아니야 아직? 우리 아직 똥 안 씹혔어? 바닥 아닌 것 같아요. 똥 냄새 안 나? 입안에서? 아직 괜찮아요. 네 진짜. 똥 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진짜. 사실 그래도 올해는 코스피가 그래도 플러스예요. 그런데 누가 뭐랍니까? 10%는 깨졌지만 근데 이제 3,100이 지금 깨졌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3,060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차트 봤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는 거죠. 제가 차트 거의 안 보잖아요. 어떤 차트요? 차트를 보고 이제 줄을 꺼보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에 줄을 꺼봤는데 야, 나 줄 안 끄거든. 진짜 안 끄거든. 올해 들어와서 거의 그 개별 종목은 지난 흐름이 어떠냐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봅니다. 얘가 얼마만큼 떨어졌어, 얼마만큼 싸, 옛날보다 이걸 보려고 이제 차트는 보는데 아니면 비싸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은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를 다른 끄어봤습니다. 3,100포인트부터 지지대가 있는데 그게 2,950선에 형성돼 있어요. 다다다다다닥 이게 3,100부터 2,950 사이. 여기를 방어를 못하면 차트 대장님처럼 말하면 한번 크게 빠진다. 네. 방어하겠지. 방어하겠죠. 또 왜 더듬지? 3,000 깨지면은 진짜 충격이 좀 클 것 같아요. 심리적인 충격이 좀 클 것 같은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답이 없는 거지 사실상. 일단 그 외국인들의 매도 수급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업종에 다 몰렸어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600억 팔았는데 그 이상으로 반도체 업종이 소속돼 있는 전기전자, 제조업 이쪽에서 다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뭐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온데도 같이 따라서 떨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좀 걱정해서 우려하는 물량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반대 매매 걱정을 좀 하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어제 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리스트가 떴다고 저희 이제 메모지가 돌았죠. 아마 전국의 증권사들이 메모지가 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반대 매매 1차죠. 1차 하고 나서 올라오면 상관이 없거나 그냥 돈이 메꿔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진 콜을 하는 거죠. 네, 어저께 1차로 뜬 계좌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오늘이 사실 이렇게 빠졌으면 안 됐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해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도 빠져가지고 2차로 담보 부족이 난 계좌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 증권사. 예, 그러니까 오늘 2시부터 아마 당연히 점심 먹고 나서 파란불이었으면 2시부터 조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데 뭐냐면 반대 매매 안 맞으려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오후 들어서는 있을 수. 그래서 오후 2시부터는 확연하게 시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반대 매매 안 맞으려면 먼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매매가 무서운 게 만약에 담보 부족이 한 100만 원 부족하다. 그럼 100만 원 입금하면 이게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100만 원을 입금을 안 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보다 더 큰 물량이 매도가 반대 매매가 됩니다. 100만 원 어치를 걷어들이기 위해 하한가 주문을 내죠. 네. 시장가 주문. 네. 그러니까 무조건 걷어들여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담보를 100을 빌려줬는데 보통 160이 깨지면은 신호를 보냅니다. 좀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140이죠 요즘에는. 140이에요. 140이면 바로 경고 뜹니다. 회복 안 되면 팝니다. 라고 경고 뜨고 거기서 이제 하루 안에 회복이 안 되면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처벌하고 이틀 만에 이제 반대 매매가 나가죠. 왜냐하면은 하한가가 30%이기 때문에 140% 언더로 떠져서 130%에서 하한가 한번 맞아버리면 증권사의 경우 100을 빌려줬는데 100을 못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일단 좀 이번에 반대매매 대상이 되신 분들은 좀 신용을 좀 과하게 쓰신 분들일 확률이 많아요. 지난 지난 그 코로나 때 한창 3월 달에 반대매매 나가는 거는 얼마 안 써도 너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 신용 썼다면 반대매매가 다 나갔을 거거든요. 조금만 썼어 나갔죠. 예, 근데 네. 이번에는 사실 아직 코스피는 플러스 구간이고 최근에 하락폭이 한 1, 2주 동안 크긴 했지만 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뭐 엄청난 폭락세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반대 매매가 벌써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 물량이 너무 많아요. 네. 역대 최고치로 많다 보니까 네. 사실 반대 매매는 좀 무섭긴 합니다. 네, 신용 물량이 많은 걸 생각을 하면 네. 근데 오늘 분위기가 보면 오늘 아침에 오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1% 가깝게 오를 수도 있었죠. 예, 오르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떨어졌냐면 딱 10시 반부터요. 네, 10시 반이 뭐였냐면 뭐가 있었죠. 중국의 LPR 금리 발표가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혹시나 하면서 이 정도면 해주겠지 하고 중국에서의 금리 인하 또는 완화의 정책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건데 16개월 연속 동결이 나왔습니다. 1년 LPR 금리가 3.85 나왔었죠. LPR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의 중국에서 사용하는 기준금리하고도 마찬가지의 개념인데 네. 중국 내 18개 시중은행이 보고한 최우량 고객 대출 금리의 평균치입니다. 네. 뭐 중기동성 창구라고 하는 요것과 은행의 조달 비용 그리고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을 해서 계산을 하는 금리입니다. 네. 근데 요게 이제 동결 나오면서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중국 시장도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또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오늘 아침 그 미국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국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 중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니 중국 싫으면 한국으로 오라고. 한국 웰컴 코리아. 중국은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안 그런데 왜 이번에 또 저기를 불렀어요. 이미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어디야 헝다그룹 지도한다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대출 갚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뭐 공부 사회로 가야 될 길이 첩첩산중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어제 외국인들이 100억 위안 팔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50억 위안 넘게 팔았습니다. 100억 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약 1.8조. 그리고 저기는 9천억, 1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틀간 지금 3조도 넘게 팔았고 계속 파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뭐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잖아? 이러면서 쫙쫙 빠지는데 중국 시장이 우리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빠져서 제대로 못 올랐죠. 장중에 한 1시쯤인가 12시쯤에는 2.7%씩 빠지고 막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 이제 뭐 아수라장이네 하는데 이제 우리 끝날 때 되니까 슬슬 약간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 그나마 조금 줄여서 2% 안짝으로 지금 낙폭을 조금 줄이기도 했고 상하이 종합은 제가 직접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1.3% 하락했고 선전 A는 1.3% 마이너스, 상하이 A는 1.3% 마이너스, 항생 H는 1.7% 마이너스, 네, 항생은 1.7% 마이너스, 심천 종합도 1.3% 마이너스. 그러니까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네. 2% 중반대 빠지던 것보다는 조금 회복을 하고 있긴 한 것 같은 모습 보이는데요. 네. 이게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가고 한국 시장에서도 한 2주간 8조 원 정도 코스피에서만 매도를 했는데 네. 이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봤더니 미국 시장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미국 주식 시장, 네. 미국 단기 금융 시장 네. 그런 데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불안하거든. 그리고 달러도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달러 가격 오르고 미국의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즉 채권 가격 상승은 이것 갖고 떨래야 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프가니스탄은 아니고 중국이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의 공부사회론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자본주의 문화에 있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거지.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니까 내놔라는 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자본주의 사회는 세금 시스템을 통해서 걷잖아요. 네. 자, 이만큼 세금 내세요. 자, 돈 많이 벌었죠? 세율을 20%? 올리죠. 20%? 25%? 30%?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금을 걷어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거기서 이제 싸우는 거야. 니들이 돈 벌어서 니네가 잘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에 대한 호불호가 생기면서 서로 싸우는 거긴 하죠. 그래서 뭐 기업의 자유를 더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끊임없이 싸우는데 여기는 당이 없어. 선거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해야 돼.
내놔, 그만해. 하니까 이게 어떤 식이냐면 기업의 자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기업의 활동성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약간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사실 너무 많이 허용해 준 것도 있어요. 지금 텐센트 아마 자회사가 거의 한 수백 개를 넘어서 수천 개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나 많아요? 아니, 최소 300개야. 최소 300개. 그것도 새로 투자한 데만 아마 300개일걸요?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굉장히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뭐 문어발도 아니고요. 히드라의 머리카락 같이 모든 데 다 촉수가 안 닿아 있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좀 막아야 되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서양 사람들이라든가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격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공산당 같은 거지. 공산당이죠. 그래도 공산당 같잖아, 너무. 그동안에 안 그래 놓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서 지난주부터 이게 지금 제일 큰 리스크야. 제 내피셜로는 애들이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공산당 애들이. 자기네들이 하면 까라면 까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뭐라 그럴까, 이 시장 원리를 잘 몰라서 이 시장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서양 같았으면은 했다가 말았다, 눈치 보면서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걸 하겠죠. 근데 장기적인 시계열로는 틀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단기에 거친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면, 조금 타격을 입을 거고 결국 여기서 많이 꺾이면 중국은 월가를 달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많이 들여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가장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환율이 1,180원을 뚫었었어요. 장중에. 네. 그리고 마감은 이제 1,179.6원으로 거의 1,180원까지 근처까지 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아마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금리를 인상을 안 하고 10월에 올릴 것이다 이런 의견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한두 개 정도 오늘 받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는 곳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좀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많이 악화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이렇게 올려버리면 시장에 실물 충격이 좀 클 것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들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신규 대출을 다 중단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 합심해가지고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은행이 전세대출을 9월까지 중단하기로 했고요. SC제일은행도 주택대출 뭐 대표적인 상품이 있는데 이것도 네. 중단을 했고요. 농협은행은 24일부터 신용대출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다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은행 관계자는 분기별로 대출 한도를 관리를 하는데 이미 3분기 한도가 승인 건수 기준으로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출해줄 수가 없다. 뭐 그 동안에도 이제 감독기관에서 맞는 협의가 있었는데 계속 압박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신규 대출을 좀 가계부채 아무래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은행들도 결국 이렇게 대출 중단을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보기로는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나 저축은행들도 이런 이제 대출 중단 또는 한도 축소에 나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시장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아요. 특별히 신용대출은 직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저께 나왔던 서상영 연구원인가요? 키움증권? 네. 그분. 미래에셋. 예. 키움인데? 예, 이직하셨을 거예요. 그래요? 네. 네. 그분 자료 보고 좀 놀랬는데, 개인들의 20, 30대 대출이 어마무시하더만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신용대출은 그분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한국처럼 편하고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연봉의 2배 정도씩 받는 나라가 없다는데. 다른 나라는 한도가 이렇게 적나 보죠? 예, 적고 그렇게 낮은 금리가 아니고 미국인가도 신용대출 한 10%씩 된다는데. 진짜요? 예, 그 자료에 보고 저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가 10%는 좀 너무한데요? 예, 이게 이제 B2를 더 강화했다라고 보고 이거를 그런 언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뉴스들이 아주 거칠게 나오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음번 신용 연장 때 연장이 안 되겠죠. 줄여야 되면 가지고 있는 걸 팔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이제 연봉의 2배까지도 신용대출을 해줬었는데 음흠. 이번에 그 농협은행이 대출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신용대출은 빠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도를 다 줄이기 때문에 음흠. 모든 대출이 지금 한도 축소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수를 하는 업종이 2차 던지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이 8월 9일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코스피에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부터 어제까지 매수를 한 상위 10개 중에 4개가 2차 던지주였고요. 네. 1위가 LG화학입니다. 한 4,9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삼성 SDI가 2위 3,000억, 6위가 SKI 테크놀로지 1,100억, 에코프로비엠이 9위입니다. 850억 들어왔고요. 2차 던지는 뭐 경기 사이클과 상관없이 장기 성장성을 높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단점을 꼽기가 지금은 좀 힘들지 않나요? 공급하려는 의지도 굉장히 확고하고 수요도 받쳐주고 테슬라도 지금 뭐 생산을 못해서 두 자릿수밖에 안 팔리지 생산만 하면은 엄청 팔릴 거고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수요도 아무래도 계속 될 거고 장기 성장성도 뭐 문제없이 튼튼해 보이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것 같습니다. 네. 2차전지 외에 순매수한 종목은 4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었고요. 네. 5위에 네이버, 7위에 셀트리온, 8위에 카카오게임즈, 10위에 기아가 있었습니다. 네. 외국인들 수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떨어지는 장에서도 좀 그나마 좀 강했던 종목들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그나마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들이고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향후에 반등장 때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빠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긴 한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싸다 하는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막판에 가니까. 그렇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대폭 내도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많죠. 그렇죠. 이 정도 실적 갖고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어? 하는 종목들이 막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줍줍. 네, 줍줍. 그래서 저는 현금성 주식을 조금 내려놓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성 주식은 올라갈 때 안 올라갈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뭐 예전보다 고점보다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좀 아쉽지만 너무 많이 빠지는 거야. 이런 기업을 왜 빼지 할 정도로 그래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번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첫 번째 경고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1월 테이퍼링 시작을 공식 발표를 하고 2023년 3분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자산 매입 규모는 매월 150억 달러씩 축소를 하고 내년 9월에 테이퍼링을 마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노동 수요가 매우 강하고 특별 실업급여 지급이 곧 종료될 예정이고 네. 실업률은 연말에는 4% 초반대, 내년도에는 3% 초반 정도로 완화가 되면서 내년 말까지는 완전 고용이 달성 가능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도 내년 초까지는 뭐 3%를 넘을 수 있는데 네. 이후에는 2.1에서 2.2% 수준까지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승세를 뭐 멈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1% 하락을 했는데 예. 그래도 사실 장 빠진 거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방어력이죠. 그럼요. 오른 게 있는데. 그리고 수급도 놀랍습니다. 외인 기관 아직도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 9위에 달성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놀랍죠. 시총이 43조 2,300억. 그리고 현대차는 43조 500억입니다. 네. 원래 은행이 시가총액 상위에 원래 포진되는 건 맞아요? 그건 맞죠. 네. 원칙적으로는 틀리진 않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 공장이 셧다운된다. 네. 예전부터 많이 들리던 소식인데 최근에 근데 좀 많이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해소가 된 걸로 봤는데 다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연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한 연말 정도 되면 해소가 될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해소될 것이다. 뭐 2달 전만 해도 3분기부터 해소된다 그랬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거는 동남아 코로나가 가장 큰 영향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전장반도체 후공정이 대부분 이제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지역에서 일어나는데요. 여기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심각하고 게다가 또 반도체 부품 공급 차질도 있죠. 그래서 포드가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픽업 트럭 F15, 요건 굉장히 인기 있는 모델인데 이걸 조립하는 캔자스 시티 공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주말 교대 근무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GM은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공장의 일정을 조절해서 캐딜락 XT5, GMC, 아카디아,
그리고 쉐보레 블레이저 이런 차종들이 있는데요.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하고 현대차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도 17일부터 20일까지 엘라베마 공장 생산 중단할 것이다. 요거는 한번 전해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생산량을 36만 대 감축해서 원래 90만 대였는데 54만 대로 생산 네. 목표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한 40%가량 대규모 감산을 하는 수치인데요. 네. 24일부터 일본 내 14개 공장이 27개 생산 라인에서 조정에 들어가고요. 일부 라인은 최장 22일간 가동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버티던 도요타 맞아. 네, 오늘 일본 시장에서 도요타가 한 4% 하락했는데 어제도 4% 빠졌었어요. 네, 이틀간 하락폭이 컸고요. 닛산은 오늘 7%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자동차 업체인 다른 업체인 마쓰다 여기도 반도체 부족 때문에 8월 중에 멕시코 태국 공장을 각각 9일, 10일간 가동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네. 연이어서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해결됐다고 봤거든. 근데 네. 이제 또 다시 이쪽 자동차 반도체 칩 메이커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이 안 들어와 인원이 없어서 그 얘기죠.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네. 네. 오늘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또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HIS 마켓 여기 보고서를 통해서 IHS 마켓. IHS 마켓 네. 보고서를 통해서 반도체 공급난이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겠죠? 네. 네. 올해 자동차 생산량이 최소 630만 대에서 710만 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3분기에만 최대 210만 대 생산 손실이 발생 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도요타의 생산 감축 물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까지 더하면 좀 심각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의사결정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일고 있는데 아직은 뭐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에 지금 후보지를 여러 곳 두고 있는데요. 2024년 말에 생산을 시작할 170억 달러 규모 반도체 공장입니다. 이 부지 선정이 뉴욕, 애리조나, 텍사스 이렇게 지금 이 주들과 협상 중인데요. 삼성이 서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텍사스는 운영에 따른 세금이 높아서 향후에 세금 감면 정도가 의사결정의 주된 요인이 될 것 같다. 세금 뭐 인센티브 많이 주면은 여기다 짓겠는데 만약에 네. 안 주면 다른 두 곳이나 혹은 한국에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뭐 바이든의 이제 반도체 정책을 보면은 한국에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받을 건 받고 가야죠. 최대한 받을 거 받고 가야 네, 돼요. 아무래도 네. 협상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 이 올해 의사결정이 지연이 되는 상황도 이 최근 반도체 업황에 외국인 매도세를 좀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삼성전자만의 문제죠, 이거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됐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이고요. 9월 5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고요. 안타까운 소식은 4단계 지역의 음식점, 카페 영업 시간이 오후 10시까지인데 9시로 축소가 됐습니다. 네, 매장 운영 시간이죠. 네. 오늘도 확진자가 2,052명 발표가 됐고요. 이틀째 2,000명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에 2인이 아니라 4명까지 모임이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네요. 예. 전일 기준으로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21%인 1,080만 명 정도입니다. 얀센은 상관없잖아요. 얀센은 한 번만 맞아도 어. 완료자로 포함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에서 네. 추석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 전략 음. 검토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미국은 하고 있죠.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이제 독감처럼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확진자 수를 통제하려고 막 거리두기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 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확진자 수는 당연히 이제 뭐 많이 늘어날 수는 있겠죠. 미국이나 영국, 싱가포르는 이미 이 정책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을 했고요. 네네. 정부는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 1차 백신 접종 완료자가 70% 정도 도달할 시점. 1차가 네. 네, 2차가 아니고요. 네. 2차는 좀 멀었죠. 네. 네,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를 그 시행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최근에 네. 이제 미국 상황을 보면은 확진자는 하루 10만 명 정도, 10만 명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그렇다 쳐도 사망자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사망자도 1,000명 내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부 쪽에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안 맞은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안 맞은 사람이 걸리면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한국 분들은 안 맞을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것 같죠, 분위기가. 네. 왜 안 맞춰줘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많죠 지금. 네. 네. 물량이 고정이죠, 저희는. 네, 물량만 그렇죠. 들어온다면 뭐 많이 맞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 돌파 감염 사례도 좀 나오고 있어요. 백신을 맞아도 감염이 되는. 그거를 이스라엘에서 분석을 한 거에 대해서 한 내과 의사께서 분석을 했는데 기저질환자들은 확률이 높답니다. 백신을 맞아도. 예, 백신 돌파 감염 사례를 몇천 건 되는 것 같아. 그거를 다 분석해 봤더니 상당 폭이 기저질환 환자인데 그 기저질환 중에 1등이 대사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 이런 성인병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말에 허벅지 운동 해야 됩니다. 제가 자전거 타고 갈 때 다니니까 실제로 자전거 저는 좀 하드하게 탔잖아요. 하루에 뭐 몇백 킬로씩 타는데 거기 가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 거야. 내가 고혈압 환자였는데 자전거 타고 나왔어. 내가 무슨 환자였는데 자전거 타고 나왔어.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부계 계열의 당뇨가 좀 있는데 그거 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혈당 뿅 하고 체력이 떨어져요. 자전거 한 100km 타고 나면 갑자기 뿅 하고 몸이 덜덜 떨리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완화돼요. 근육량이 많아지면. 놀라운 그 인체의 신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근육 단단하게 세운 주말에 몸빵이야 지금은. 그리고 실제로 운동을 하는 게 이 주식장 스트레스를 날리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저 양평 자전거 갖고 오실래요? 내가 밥도 사주고 다 코스 다 안내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자전거 제가 있어? 작년에 자전거 있어요? 자전거 없습니다. 내 거 하나 빌려줄게. 실내 자전거 있습니다. 나 자전거 많거든. 여러 대. 알겠습니다. 오시기만 하세요. 네. 제가 아주 멋진 코스로 내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진짜 얼마나 힘드십니까? 예, 오늘 금요일이라서 금요일만큼은 좀 주말을 해피하게 보내기 위해서 장이 좀 올랐으면 했었는데 폭락해서 아쉽네요. 진짜 오전에는 반등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지금 뭐 환율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에서 별일 없이 또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중국 쪽에서 왜 미국한테 얻어맞고 중국한테 얻어맞고 맨날 이렇게 중간에 치워가지고 답답합니다. 외국인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한국에 오세요. 한국 좋다니까. 웰컴 투 코리아. 정말 그래도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자체는 좀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거에 좀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제 오늘로 이제 반대 매매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추가로 하락했으니까. 네, 월요일 날 아침에 반대 매매 나오겠죠. 네, 반대 매매 나오고 물론 이제 돈으로 막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차 반대 매매의 조건이 완성되어진 상황인데 이번 건이 2차, 3차로 빵빵 터지기에는 조금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근데 이제 어쨌든 반대 매매 안 맞으려면 계속 물량을 처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난 작년 3월 달에 기억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반대 매매 안 맞으려고 오전 10시에 한번 쫙 미는 게 있어요. 반대 매매를 좀 유예해 갖고 쫙 밀어. 그때 한번 빠지고 오후 2시부터 반대 매매 안 맞으려고 또 물량을 쫙 내보내. 그때 한번 빠져. 작년 3월 달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작년 3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봐도. 그렇죠. 중국이 큰 사고를 친다? 큰 사고를 친다? 계속 그 생각하면 무슨 악재,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뭐 있을까? 어떤 악재가 있을까? 우리 처음엔 코로나 되게 무시하다가 대구에서 그 집단 감염이 한번 터졌잖아, 종교 집단. 네. 그러고 앞을 쌓은 거 아니에요? 그다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촤촤촤 주가 빠졌는데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거리가 있을까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 포착된 건 중국이 조금 가능성은 있는데 그 정도일까? 싶긴 해요. 지금 어쨌든 우리 그 제일 열심히 중국 관련해서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하나금투의 김경환 애널인데 오늘 김경환 애널이 제시한 이 정도면 저점이다 하고 다 깨졌어. 중국 시장에서요. 그러니까 이건 과매도 국면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도 굉장히 과매도 국면으로 지금 빠져 있고 충분히 많이 빠졌다는 분석이 분석을 오전에 했습니다. 네. 그 지수를 다 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관시가 없어가지고 중국 관시 여행 가서 잘 놀고 있으려나 모르겠네. 어떻게요? 이런 잡을 안 서기지. 시기에 휴가 가면 제대로 즐기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 옛날에 그 필리핀 갔다가 주가 빠져가지고 전화 받았는데 그때 보라카이였어요. 그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 꼭 8월달에 꼭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휴가 시즌에 보라카이 해변이 아니더라. 그 해변이 내 입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 모래알을 씹는 것 같더라고. 하나도 안 기쁘고. 그렇죠. 권씨도 지금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전화 언제 한번, 돌아오시죠? 이제 곧 돌아옵니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권씨야, 이렇게 빠졌는데 왜 갔어? 이러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힘내십시오, 여러분. 좀
어디까지 빠질지 예측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고 이제 진짜 안 되겠네요. 좀 현금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으면 거의 바닥 아닐까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겁니다. 내가 몸빵의 달인이야. 견디는 거는 자신 있어. 온몸이 상처 투성해야 되더라도 버티고 그 다음번 올라갈 때 리밸런싱 잘해서 빠르게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뒤처지더라도 그 다음에 체력 증진해서 세게 뛰면 따라잡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투자 경험에서 이런 큰 폭의 하락 그리고 반등 사이클을 많이 겪을수록 이게 투자 실력에도 많은 성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겪으면 겪을수록 네. 한번 겪을 때마다 나의 투자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공부를 하는 그런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자기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건 자기 심정에 대해서 글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그게 큰 공부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뭐 반성할 점은 반성할 것도 있을 것이고요. 네. 네. 아직 그리고 저희 댓글로 조금 거친 얘기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도 해방구가 필요합니다. 야이 색 각도기 이런 거 적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적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